민선이권님께서 김종린님 응원합니다 하고 실시간 후원을 또 해주셨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제가 한 말씀 드려야죠. 김종대 뻥 뚫리는 TV. 네, 이야기하면 꼭 흐뭇하게 저를 바라보시는 김종대 교수님. 네, 김종대 뻥 뚫리는 TV라고 김종대 유튜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채팅창 위에 고정시켜놨어요. 누르고 들어가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바로 구독할 수가 있어요. 김종대 유튜브 TV 김종대 뻥 뚫리는 TV 구독을 해주시고요. 혹시 아직까지 오마이TV 구독 안 하신 분들도 오마이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010-3270-3828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오마이TV의 자발적 시청료도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뻥 뚫리는 TV 3만을 앞두고 있는데 3만 고지를 못 넣고 있다라는 지금 내용이 들어왔는데요. 29,700명 오늘 3만 넘어봅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해주십시오. 뭐다 해주시네. 자, 네, 자, 내용은 또 이어가 보죠 저희가.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 네. 자 이제 국민의힘의 얘기는 저희가 쭉 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아까 초반에 얘기하셨지만 민주당 예. 그리고 뭐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민주당이 국회 제1당으로서 네. 그 전 정부의 여당으로서 사실은 뭐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민주당에서는 좀 약간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네. 이게 참 저는 불치병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이 북풍몰이 그 색깔론 공세 네. 그 저는 민주당의 깊은 트라우마를 이해해요. 트라우마. 한두 번입니까? 네. 그런데 벌써 이 몇 번째 반복이 되는데 저기 가장 피해가 컸던 사건만 한번 보기로 하겠어요. 네. 2002년에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제2연평 해전이라는 게 일어나. 그때 6명이 사망하고 네. 총 사망자를 포함해 27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함정이 전멸하다시피 한 끔찍한 사건이에요. 네. 근데 김대중 정부에서 벌어진 일을 그 뒤에 이명박 정부 5년간 두들겨 패면서 그때 그 북한의 도발 징후가 특수 정보가 있었는데 네. 이거를 예하부대 전달을 안 하고 안 했다. 북한 눈치를 보는 아하. 햇볕 정책을 펴는 청와대와 국방부 수뇌부가 감췄다. 그래서 그 북한 도발 징후를 모르고 우리 장병들이 죽었다. 자, 이렇게 가설을 진실로 둔갑시켜서 10년을 우려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유족들하고 부상자가 당시 군 수뇌부를 고소했단 말이에요.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는데 재판하는데 2년이 걸려가지고 2014년에 판결이 나와.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은 예하부대 전달됐다. 특수정보 전달됐다. 전달됐다. 그렇게 판결이 나왔군요. 나왔고 네. 그다음에 저기 그 14자의 특수정보만 갖고 도발 징후라고 특정할 수도 없다. 그다음에 그 저기 그때 또 조선일보를 통해 가지고 대대적인 공세가 죽을 줄 알고 위험하게 그 차단 기동을 시켰다. 이게 뭐냐면 북한 함정이 좀 느려요. 네. 우리 함정은 빠르다고. 아하. 그러니까 가서 물살을 일으킨다든가 툭툭 쥐어 박는다든가 하면은 얘들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몸으로 이걸 밀어내기 기동을 하는데 이걸 시키다가 장병이 죽었다. 근데 그런 지시가 내려간 적이 없고 재판에서 다 뒤집혀서 역사적 진실이 정립이 돼. 결국은 안타깝지만은 네. 그 피해자 유족들께서 그때 재판부가 판결문에 그래요. 정말 그 아들을 잃은 부모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거는 저기 그 주장하신 것은 안타깝지만은 기각한다.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그래 가지고 이런 네. 것들이 역사적인 정리가 되고 다 이렇게 역사는 진실은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권위 있는 법정에서 다 이것이 가려진다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민주당에서 지금 아는 사람이 있을까? 글쎄요. 내가 여러 사람 국회의원들을 물어봤는데 한 명도 없어. 10년간 그렇게 흠씬 두들겨 맞고 자기들이 이겼다는 사실도 몰라. 그로 인해서 피해본 게 얼마예요? 이명박 정부 내내 피해봤다고. 네. 박근혜 정부까지 와요 이게. 그러다가 재판 판결이 나니까 거짓말같이 정치 공세가 사라져. 10년을 당해놓고 그러다가 2012년에는 NLL 대화록 파동이라는 게 생겨. 그렇죠. 그 NLL 대화록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앞으로는 NLL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구 주장일까? 당시 새누리당의 정문원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할 때 자기는 그 사실을 대화록을 봤다는 거고. 네. 그리고 뒤에 한마디를 덧붙인 게 뭐냐 하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호국 영령 앞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러면서 그 말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노 네. 대통령의 말은. 그리고 모든 관심이 정문원 의원 그 말 때문에 대화록에 집중이 됐는데 대선 와중에 네. 대화록이 새. 아하. 이게 국정원에서 이제 빼돌린 거지. 네. 그거 빼돌린다고 했던 게 그 녹취록에 나오는 권영세 지금 통일부 장관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 상황실장인가 본부장인가 했었어. 네. 이분이 일간지 기자하고 얘기한 그 녹취록에 보면은 여차하면 대화로 깐다. 그 컨틴전시 플랜으로 가는 거다. 이 발언을 기억이 나네요. 그 북풍몰이와 북풍 조작의 주범이 지금 네. 통일부 장관이라는 게 말이 돼 안 돼? 거기에다가 김무성 의원은 네. 그 부산에서 비 오는 날 유세장에 거의 울부짖듯이 대화록을 줄줄 읽어. 이렇게 말했다고. 맞아요. 대선 때. 이렇게 굴욕적으로 했다. 그런데 네. 토시까지 다 맞아. 근데 NLL 포기하겠단 말은 없어. 실제 대화록에 없는 말이니까. 없는 말이죠. 그러다가 2013년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네. 남재준 국정원장이 집권하자마자 대화록을 까. 근데 까보니까 없어 그런 말이. 그러니까 정문원 의원 말은 허위야. 그렇죠. 그리고 김무성 의원부터 해가지고 이 국기문란 주범들이 네. 있는데 당시 대선에서 이거의 진실을 아는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했던 조명균 네. 이분이 대화록 작성하신 분이거든요. 녹취해서 그분은 사라지고 웃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분 어디 가냐 그러는데 웃고 네. 또 노 대통령 때 그 청와대 안보보좌관 하셨던 분은 남의 일이고 하하. 이래가지고 예. 속수무책으로 당해 민주당이. 그래가지고 그해 대선에서 져. 그랬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조갑재 씨가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이 대화록 내용 일부를 까. 네. 그랬는데도 이걸 속수무책으로 민주당이 지켜만 보다가 그해 대선에서 망해. 네. 이랬고 지금은 말이요. 지금은 비슷한 이 서해 네. 이게 지금 2주째 이 난리인데 당시에 청와대 안보실장 하신 분은 지금 미국에 가서 아직까지도 이 일에 대해 가타부탄 말이 없고 네. 국방부 장관도 말이 없고 오직 한 분 청와대 안보실 차장하던 서주석 네. 이분만 지금 언론에 그것도 그저께부터야 발언이 시작됐고 그렇죠. 네. 인터뷰를 통해서 싸울 사람이 없어.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멋모르는 의원들만 나서고 있어서 이제 몇몇 의원들이 애를 쓰고 계세요. 뭐 윤거정 의원, 김병주 의원 뭐 그러는데 네네. 그분들 미안하지만 당사자는 아니야.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 상황에. 그리고 그때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지금 퇴직해서 자유인이거든. 군인이 아니고. 그분도 말이 없고. 예. 아니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을.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북한 문제만 나오면 작아지는 민주당이 이 진실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자꾸 어떤 진실 도피적인 행각을 하다가 선거 말아먹거나 이게 패가 망신한 게 이 민주당에 한두 번 있었던 일입니까? 역대 북풍 때마다 다 그랬어.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반복이 시면 되는 모습. 아니 네. 이런 허위 주장이 그 국민의힘 TF에서 나오고 연일 막말이 나오고 그러는데 왜 하태경 의원 고소 안 합니까? 저쪽은 고소한다는데 네. 그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고소한다. 서훈 안보실장 고소한다. 다 고소하겠다는 입장 아니야? 네. 유족들 앞세워가지고. 유족들의 생각은 근데 그렇죠. 여기서는 왜 고소 안 해? 이런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왜 가만 놔두는 거야? 네. 2012년에 김무성, 정문원, 권영세 그 주범들 응징 못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분들 저 대선 끝나고 일제히 다 말 바꾸고 활개치고 다녔죠. 정문환 의원은 그랬지. 정치 네. 생명을 걸겠다고 했던 정문환 의원이 저기 뭐냐 NLL 포긴 맞는데 대화록에는 없었다. 요렇게 말 바꿨지. 대화록에 있다고 지 정치 생명 걸겠다고 했던 양반이. 그다음에 김무성 의원은 대화록 줄줄 읽었는데 찌라시에서 봤다 그랬지. 네. 그거 찌라시에 일극기밀이 돌아다닐 정도면은 증권 사고 뭐고 다 털어버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국기가 문란해지는데 그걸 가만 놔둬? 이래서 무혐의로 빠져나갔지. 네. 그러면 재차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그 진상규명 뭘 하든지 뭐라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아무것도 안 했지. 연평해전 그거 그렇게 왜곡이 됐을 때도 무능력하게 당하기만 하다가 네. 영화 연평해전에서 그 왜곡된 맥락에서의 제작된 영화가 전 국민에게 뿌려질 때도 저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지. 그때 제가 줄창 글로 써대면서 이걸 저항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의문이 그거였어. 민주당은 왜 안 움직이지? 지들이 당해놓고 이런 결기가 없고 근성이 없으니까 네. 이게 북풍 문제만 나오면 작아지고 이 안보 문제만 나오면은 그냥 두들겨 맞는 네. 이게 습관화된 이 학습된 무기력이 아하. 3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170정당의 어떤 그 약한 허약한 일면이자 비겁함으로 또 오늘날 재현된다면 미래에 어떤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네. 지금도 국방부나 해경에 우리 편이 많아요. 소신을 지키고 싶어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민주당 편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자체가 약해지면은 이 사람들도 저기 완전히 영혼이 털려가지고 무너지는 거고 정의가 네. 거짓에 짓밟히게 되는 거야. 이거는 야당이 싸워줘야 누군가가 나서는 겁니다. 네. 에? 그런데 지금까지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나 몇몇 분들이 하는 얘기는 네. 여당이 진실 규명하겠다면 우리 협조하겠다. 대통령 그 기록물 정도. 까자. 예, 예. 그다음에 뭐 니들이 특수정보 공개해봐라. 사실은 이거는 소극적 저항이에요. 왜 고소 안 합니까? 저쪽은 고소하겠다는데. 그래서 이제 진실을 밝히는 상황. 법정으로 가야지. 제2연평해전도 법정에서 밝힌 거예요. 네. 예. 우리가 믿을 건 사법부밖에 없어.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네. 저기 누굴 믿을 겁니까? 아하. 결국은 법의 판단을 구해봐야지. 네. 저쪽은 하겠다는데 여긴 왜 안 합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네. 자 제가 이 말은 꼭 드려야 되겠는가 싶은데 한 번도 민주당이 자력으로 정권 교체 해본 적이 있냐? 옛날에 DJ가 그 집권할 때는 네. 그때 한나라당이 이인재 출마로 인해 분열이 됐었고 또 97년에 그 외환 위기로 거의 어떤 그 국가 동난 상태에서 그렇죠. 완전히 그 정권이 무너진 폐허에서 집권했던 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긴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대안 세력으로 집권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에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이건 논외라고. 네. 야당이었던 정권 교체.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정말 자기 실력과 힘으로 집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수 정당 보수 정권이 폭삭 망했을 때만 집권을 하셨다고. 네. 그쪽이 분열돼 있었다고. 음. 그런데 5년 후에 네. 또 그와 같은 상황을 기대할 겁니까? 아하. 자력으로 집권할 수 있는 책임 정당, 실력 있는 그 정당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 안 되나? 그게 가장 약한 대목이 색깔론, 그렇네요. 북풍 공세 예. 이런 어떤 그 기만의 그걸 저기 뭐야 돌파해서 네. 진실의 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돌파하고 음. 대담한 역공을 취해서 아. 이걸 갖다가 해줘야 공무원들도 싸운다 이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힘이 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왜 용기를 못 내고 우물쭈물하시고 뭘 망설이시는 겁니까? 저는 그 제가 주문하는 건 뭐냐면은 진실의 힘을 믿고 담대한 역공을 취하고 네. 이것은 싸워서 이겨라.
저기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이 거짓으로 진실을 압박하는 이 사람들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 이거요.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제대로 대응을 해서 어떻게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관대하냐?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정치 생명 걸겠다고 하던 정문원 지금 종로구청장 또 당선돼가지고 그렇죠. 정치 계속하고 네. 뭔 정치 생명을 걸어? 이거는 정치 이전의 문제입니다. 양심의 문제예요. 네. 책임의 문제예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밀려야 되고 왜 이런 걸로 모욕감을 느껴야 됩니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절대. 아, 진실은 살아 있어. 예. 자신감을 갖고 덤벼. 왜 안 되냐고 왜? 네. 민주당을 향해 강한 질책. 민주당을 또 향해서 또 길을 또 보여주는. 저는 느낌도 그거를 들고요. 언론에다가 네. 그 이 북한 문제에 있으면 유독 작아지는 현상. 이건 민주당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고 PTSD. 예. 그 오래된 불치병이다 그거. 이제라도 이런 것들에서 강해지고 네. 안보에 있어서도 체질에 강한 정당으로 돼야 우리가 앞으로 보수가 망하지 않아도 자력으로 진보와 개혁 세력이 네.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승리의 찬란한 날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 실력은 강하고 체질이 강하게 만들고 네. 전문성을 보강하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170석인데. 그렇죠.